대한민국은 어떻게 망하는가?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무개입니다. 네, 전 그냥 아무개입니다. 저는 상식 수준에서 이거 상식인데 왜 다들 모르고들 계시지? 이거 모르면 망하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좀 짚어서 제 모자란 의견이나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나중에 망하고 나서라도 누군가 예전에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도 있었네, 그래도 이렇게 기록이라도 남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떻게 망하는가? 물론 망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이런 이야기를 안 들어서 망했습니다. 알아들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죽을까요? 살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가장 기초, 이걸 못하면 죽겠죠. 뭘까요? 숨쉬기입니다. 정치에서 숨쉬기가 무엇일까요? 반드시 항상 해야 하는 것. 정치에서 가장 기초, 난 놓고 기억자. 네, 현실과 동떨어진 어떤 복잡한 이상이나 이론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정치학개론 교과서 가나다라, 그 가장 처음에 나왔던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변함없이 지켜진 진리입니다. 정치가 죽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생존할 수 있는 이유, 나아가 국가가 죽지 않고 생존할 수 있는 이유. 네, 기초라서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싸움을 말리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입니다. 저는 학술 강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학술 용어는 다 패스합니다. 또 요즘 정치학개론에 공자의 정자정야도 나오죠. 네, 정치는 바를 정, 올바라야 한다. 이 바를 정, 정의, 저스티스, 이게 무엇인지 여러분과 저의 생각 차이, 그만큼 한국은 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의가 뭐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정의, 저스티스는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정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것, 아니 대부분이실 겁니다. 네, 그만큼 대한민국은 사망하기 직전에 와 있는 겁니다. 요즘에 와서야 정치인들이 말하는 협치? 아닙니다. 그건 이런 숨쉬기나 심장박이 뛰어야 된다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장식으로 액세서리처럼 손톱이나 네일아트처럼 이렇게 하는 립서비스일 뿐이고, 싸움을 말리는 것은 정치, 국가의 생명 그 자체입니다.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여러분도 많이 아시는 겁니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네, 홉스가 말한 국가가 사망한 상태, 대한민국이 망한 상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면 각자 도살, 한 명씩 서로 싸우고 죽이는 것도 있겠죠. 그런데 말 그대로 어떤 만인이 또 다른 만인에 대해 싸우는 것도 됩니다. 바로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지 않나요? 네, 한국 정치. 네,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싸울 수 있죠.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싸우니까 그걸 말리는 사람이 정치인이거든요. 그 직업 정치인이란 무엇일까요? 프로. 싸움을 말리는 것을 아주 프로로, 아주 제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정치인은 숨쉬듯이 항상 반드시 제대로 싸움을 말려야 합니다. 항상 말려야 합니다. 불이 났습니다. 그걸 끄는 소방관입니다. 한국 정치인들은 어떻습니까? 이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한국의 정치인들은 경찰관이 흉악범죄를 저지르고 소방관이 불을 지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싸움을 말리는 게 아니라 앞장서서 싸우고 국민을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싸움판으로 내몰고, 그러면서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권력과 이속을 채우고 있습니다.
악의 축, 악당 우두머리, 범죄 조직 수기 아닌가요? 근데 다른 나라도 싸우지 않느냐? 그러면은 아프리카 내전 국가 이런 데가 아닌 유럽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미국도 있지만 우리보다 잘 사니까 그래서 그렇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빼고, 유럽 국가들도 정치인이 싸우는 기사가 나옵니다. 근데 가끔 또는 어쩌면은 종종 이렇게 나오죠. 즉 평소에는 안 싸우는 날이 훨씬 많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은 어떤가요? 안 싸우고 합의했다는 기사가 아주 가끔 나옵니다. 즉 평소에 항상 싸운다는 겁니다. 이런 싸움에서 더 나가서 컨센서스라는 게 있습니다. 국가와 사회가 유지되는 합의점, 최소한의 넘지 않는 선, 이 선을 넘으면 나라가 망합니다. 예를 들어 나라를 팔아먹으면 안 된다. 이걸 넘었기 때문에 경술국치, 나라가 망한 것이죠. 또 사법기관과 헌법기관이 훼손되면 안 된다. 유럽에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작은 나라들, 우리보다 못 산다고 하는 나라들, 그런 데서도 반드시 지키는 선입니다. 근데 한국은 이것도 이제 망가지기 시작했죠. 이것 역시 오염된 정치가 스며들어서 이런 사법기관이나 헌법기관 내부로부터 스스로 망가진 것도 있고요. 이 사법기관과 헌법기관들을 망가뜨려야 한다고 하는 정치인들도 많죠. 또 여기에 경돌해서 과격한 행동을 하시는 국민들도 많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컨센서스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컨센서스는 아프리카 내전 국가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살인은 안 된다 정도? 이것도 죽여서 입 다무는 게 낫다까지 간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정치 혐오를 조장한다? 여러분, 둘이 싸우는데 어느 한쪽 편을 들어서 같이 싸움판에 뛰어드는 게 맞을까요? 너네 둘 다 싸우지 마. 싸우지 말라고 말리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너무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정치 혐오, 혐오스러운 것을 혐오스럽다 하는데 이게 뭐 잘못이라고요? 이거는 살인범이 피해자 유가족한테, 드라마에 자주 나오죠. 너네 때문에 죽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뭔가 비슷하게 들리지 않으시나요? 자, 주변 강대국들이 보기에 한국은 어떨까요? 동족을 잡아먹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퀴벌레죠. 근데 바퀴벌레조차 생존을 위해 굶어 죽을 상황에서나 동족을 공격합니다. 이런 야성이 아닌 야만. 나중에 제가 또 이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영상에서. 야성과 야만의 차이. 어쨌든 이런 야만, 목적이나 욕구를 위해서 공격하는 바퀴벌레만도 못한 것. 자, 이제 한국이 좀 경제 규모도 커지고 한국의 파이가 좀 나눠 먹을 만큼 커졌잖아요. 그러면은 강대국들이 야, 나눠 먹자. 마음만 먹으면 뭐 누가 조금 더 먹고 덜 먹고, 알았어, 내가 좀 손해 좀 보지, 요 정도 생각만 하는 순간 바로 그냥 밟기만 하면 죽을 수 있는 그런 바퀴벌레들이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서로 잡아먹겠다고 싸우는 것. 그게 지금 한국의 현실입니다. 러우 전쟁 보면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봐도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군사력이 뭐 세계 5위, 6위라고요. 강대국들이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여기서 그냥 맘먹고 이 나라는 좀 별로 먹을 게 없네, 그러면은 뭐 괜찮겠죠. 근데 대한민국은요, 이 나라들이 너무나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그런 먹잇감이에요. 나눠 먹어도 이거 괜찮겠는데 그냥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어떤 선의의 기대는, 그런 시대는 끝났고요. 한국은 되게 먹음직스러운 먹잇감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망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 현실에서 어떻게 기적처럼 버티고 있을까요? 삼성 이건희 회장이 이런 말을 했었죠.
기업은 2류다. 정치는 3류다. 그럼 기업과 경제 덕분에 버티고 있을까요? 그 기업과 경제도 망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편에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주 긴박한 절체절명의 상황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어떻게 망하는가 2편 51대 49가 100대 0이 되는 대한민국, 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편 영상이 업로드 되었을 때 바로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부족한 영상이지만 괜찮게 봐주셨다면 좋아요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